와, 저 지금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틀 3일 진짜 죽을 것 같다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샀거든요. 대상포진에 이제 아시클로버랑 발라시클로버라는 걸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긁었거든요. 근데 20만 원 나왔어. 약간 미친 것 같은데? 와, 근데 그래도 하루라도 일찍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보이시나요? 현짤인데 지금 이래요. 너무 아픕니다. 이거 먹고 좀 나아지기를 바라보면서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비입니다.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대상포진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달 조금 넘게 두바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바이에서 UN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해서 150개국 이상의 대통령, 총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는 세션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해외 출장을 1년에 뭐 한 4개월, 5개월, 6개월씩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상포진에 걸린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약간 혐짤이라 이제 좀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앞으로 쭉쭉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 같은 거를 걸리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몸에 남아 있대요. 그러다가 면역력이나 이제 이런 게 엄청나게 떨어지면 다시 걔네가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고, 머리에 있는 3차 신경계라고 해서 여기를 관자놀이를 시작으로 이제 신경 3개가 머리 쪽, 이제 코 쪽, 볼 쪽으로 3개가 세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머리랑 눈 쪽에 있는 가닥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이제 망가지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어,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피부에 염증 정도만 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일단 엄청나게 아파요. 신경통이랑 두통, 뭐 피부 질환, 따가움이 다 동반돼서 엄청나게 아프고요. 뭐 우스갯소리로는 3대 아픈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죽음, 두 번째가 뭐 암, 세 번째가 대상포진,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걸렸고,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후유증도 정말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경계다 보니까 심지어 저처럼 얼굴, 눈 쪽에 오신 분들은 이제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평생 이 머리 쪽 신경통이 계속 있을 수 있대요. 이제 주기적으로 되게 전기 쇼크 맞는 것처럼 뇌가 짜릿짜릿짜릿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면마비나 이제 입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후 치료를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층에서는 잘 안 걸리긴 하는데 요즘에 뭐 과로나 극한의 스트레스 등등으로 젊은 층도 조금씩 이 대상포진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동계 캠핑을 주로 다닙니다. 여름이나 봄 이럴 때보다도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한 비수기가 동계다 보니까 동계 캠핑을 훨씬 더 자주 다니는데 이번에는 동계 캠핑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원래 출장 끝나고 오자마자 바로 짐 메고 동계 나가야지 이랬는데 얼굴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휴가를 내고 쉬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이번 주 컨텐츠는 쉴까 하다가 음, 대상포진을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안 걸리고 혹시 걸리시더라도 이게 어, 진료과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얻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걸렸을 때 잘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이 다 난 다음에 동계 캠핑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전에는 제가 뭐 출장 갔었던 것들, 그리고 두바이 여행 컨텐츠들 등등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상포진을 걸린 지는 지금
일주일째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지난 일요일날 걸렸어요. 일요일날 어떻게 느꼈냐면 처음 증상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면도날에 피부가 살짝 베인 것처럼 엄청 아프지는 않고 물 같은 거 묻었을 때 따끔한 그런 기분 있죠. 그것처럼 조금씩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전날 제가 눈썹을 면도칼로 미는데 그때 좀 비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굴엔 뭐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마도 따끔따끔하고 볼도 따끔따끔하고 이러다가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빨간 기미가 아주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막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는 대상포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그 빨간 곳에서 수포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상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3일차, 4일차, 5일차 때 급격하게 수포가 팍팍팍팍 생깁니다. 눈도 더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7일차인데 병원 진료는 열심히 받고 있고요. 저는 다행히 일주일 차부터 좀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진정은 됐는데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계속 먹고 있고요. 그렇게 경과가 진행이 되고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이 자국들도 많이 사라지고 눈 붓기도 좀 빠지고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리와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72시간이냐면 수포, 물집이 탁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72시간 내에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 항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그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그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항바이러스제가 무조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이다 보니까 꼭 병원을 가셔서 72시간 내에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해외에 있을 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있던 두바이에서는 이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라고 하는 이 대상포진 약이 약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치가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서 먹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저는 48시간 내에 이제 이 약을 먹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3일차에 했고요. 바로 병원을 갔어요. 근데 고민이었던 게 병원을 가려고 할 때 이게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내과, 피부과, 뭐 신경과, 뭐 여러 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저는 신경과 계통의 통증의학과를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 대상포진의 원인 자체가 신경에서 발생을 한 거고 그 신경 치료가 잘 돼야 이제 후유증, 신경에 남는 후유증이 없기 때문이죠. 신경과를 갔고요. 거기에서는 제 상태를 보시고 이제 이 발트렉스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정말 약 잘 먹기 시작했고 그 외에 뭐 진통제나 소염제 정도를 좀 처방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플 때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신경주사를 이제 목에다가 놨습니다. 이 신경주사는 이제 소염이랑 약간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 세 가지 신경에 염증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신경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극소 마취를 시킴으로써 이 염증이 퍼지는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염증이 멈추면 그때 빠르게 면역 체계를 강화를 시켜서 염증이 작을 때 다 치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손상되는 정도도 훨씬 적겠죠. 그렇게 해서 신경주사를 맞았고요. 이제 목에 2방 그리고 관자놀이쯤에 1방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맞았고 이제 병원에 나와서 고민을 하다 전 안구통도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력저하 이런 게 고민이 돼서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가지 기계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안압이라든지 이제 각막, 망막 손상 여부, 그리고 시력 저하 여부 이런 걸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어, 안구에 대한 손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 3일 간격으로 와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하자고 하셨고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받은 그 처방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왜냐면 중복으로 약이 처방되면 안 되니까 그걸 쭉 보시더니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눈에 넣는 항바이러스제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 레보틴이라는 액체로 된 것과 이 버간이라는 점안액이에요. 그래서 액체는 그냥 안약처럼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버간이라는 건 이렇게 점성이 있는데 눈에다 넣고 깜빡깜빡하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눈에도 바이러스가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바이러스가 눈 쪽으로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잘 막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과 진료를 마치고 수포가 어느 정도 이제 꽤 생겨가지고 안과에서 피부과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피부과에서도 똑같이 처방전을 보여드리고 이제 추가로 처방받을 약은 없다. 근데 이제 피부과에서는 이 흉터가 최대한 남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사바늘로 물집에 물을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간의 냉찜질을 하고 이제 크림을 바르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랑은 좀 다르게 수포가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이제 관리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먹고 있는 약들은 아까 보여드린 발트렉스 항바이러스제죠. 눈에 넣는 항바이러스제들 그리고 진통제 먹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도 아픈데 안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먹고 있고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쏘몰이랑 베로카 먹고 있고 그냥 병원에서 파는 비타민 C 한 1000mg에서 2000mg짜리 있습니다. 1회분에 그거 같이 먹고 있고요.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3개의 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페리솔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이완제인데요. 이제 이쪽 목 쪽 근육 이쪽이 붓기 시작하면서 혈관을 짜릿짜릿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이완제를 먹어줌으로써 이 붓기가 좀 근육이 좀 이완이 되고 혈관을 누르는 게 좀 덜해지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어탈정이라고 해서 얘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염증 나는 거 막고 이제 아픈 거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빌을 먹는데 이 진통제를 이거랑 좀 겹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데 쟤는 소염 효과도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마겔이라는 위장약입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들이 꽤 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밥을 꼭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위가 원래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이 제산제를 같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산제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진짜 엄청나게 아프고요. 후유증도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꼭 안 걸리신 분들은 예방주사를 맞기를 바라고요. 이제 증상이 보인다 싶으면은 72시간 골든타임 내에 꼭 국내에 계시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받으시고 해외에 계신다면은 이제 약국을 먼저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 발트렉스 발라시클로바라는 거거든요. 또는 팜시클로바라는 거예요. 그 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셔서 72시간 내에 드시기를 꼭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걸리신 분들은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거를 꼭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래요. 근데 걸리더라도 후유증과 증상이 훨씬 덜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이미 걸리신 분들은 이게 완전히 낫고 나서 6개월 후에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다시 맞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나면 꼭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게 됐고요. 뭐 많은 편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뭐 두바이 출장 컨텐츠, 뭐 여행 컨텐츠, 그리고 이게 얼굴이 좀 나으면 이제 동계 캠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한양감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